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박영선 씨 정치인이죠. 저번에 아마 이제 자세히 제가 이제 기억 못 하는데 아마 오세훈 시장하고 같이 시장 그 후보로 나와가지고 그때 경선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어떤 뭐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은 그 많은 부분이 이제 공개가 되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이력이라든가 가족 관계라든가 그때 보고 놀랬습니다. 전 그 박영선 씨를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비교적 단정한 그 용모, 그 다음에 이제 인상이 이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런데 뭐 그 남편의 이력, 물론 이제 선거 기간에는 어떤 부정적인 면이나 긍정적인 면이 극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려는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뭐 덧칠된 부분, 과장된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그 6월 29일입니다. 박정훈 논설실장 조선일보에 그 이제 칼럼을 보니까 삼성 저격수 밖에 나가 눈을 뜨다, 이런 이제 제아의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싸움닭 박영선도 사료를 탈출했는데 우물한 정치는 아직 사료 감옥에 갇혀 있다. 나라밖 세상에 정답이 널려 있는데 보려하지 않는 탓이다. 이렇게 이제 그 글을 올려놨습니다. 어떤 충격적 경험을 통해 한 사람의 세계관과 인식 체계가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이다. 민주당 사선 의원 출신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맡고 있는 듯하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 뒤 미하바드대 유학을 떠났던 그는 지난 봄 기국에 반도체 전도사로 활약 중이다. 책을 2권이나 내고 강연과 인터뷰를 다니면서 반도체 AI의 국가적 사활을 걸자고 호소하고 있다. 이 당연한 주장이 눈길 끄는 것은 그 과거 이력이다. 그는 재벌 저격수로 통하던 강성 정치인이었다. 2004년 정계 입문 이후 일관되게 대기업 공격에 선봉에 서며 재벌 개혁을 정치적 차산으로 삼았다. 재벌의 지배구조와 편법 승계, 특히 시스템이 경제 망치는 주범이라 비판하면서 민주당 재벌개혁특위위원장을 맡고 각종 규제 법안을 주도했다. 민주당 재벌개혁특위위원장을 맡았었네요. 그는 한국 사회를 재벌의 노예라고 규정했다. 권력이 재벌로 다 넘어갔다며 정경유착을 못 끊으면 난명국가로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공격은 특히 삼성에 집중했다. 삼성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삼성을 핀셋으로 찍은 금산분리 강화법, 이재용법으로 불린 불법이익 환수법 등을 추진했다. 삼성이 재벌 위에 재벌이 됐다며 삼성공화국을 깨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은 재벌 개혁이 경제를 선진한다는 논리를 폈다. 순환 출자로 엮인 계열 구조와 오너 1인 체제를 지적하는 그의 비판은 일리 있는 말이었다. 그러나 시야를 밖으로 돌려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핀트가 맞지 않았다. 그가 그토록 공격한 재벌 시스템이 난면 추락은커녕 반도체, 휴대폰 배터리 신화와 자동차 조선의 기적을 낳은 사실을 그는 설명하지 못했다. 재벌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백사장의 조선소 짓는 도전도, 일본과 맞짱 뜨는 반도체 투자도 불가능했음을 그는 간과했다. 정치 이력이 쌓여갈수록 박영선의 반재벌은 기업 전체를 적으로 모는 반기업으로 흘렀다. 기업 구조 조정을 위한 원사법을 금수저 특례법이란 황당한 이유로 막았을 지경이었다. 박영선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그랬다. 김대중 노무현 이후 대기업 적대 정당으로 변질된 민주당의 기업관을 상징하는 인물이 박영선이었다.
노무현 정권을 삼성에 포획됐다고 비난한 강경파가 정책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민주당은 갈수록 반기업 색채를 더해갔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기업을 기득권으로 규정한 문재인 정권에 이르러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등 기업 발목 잡는 격개의 규제로 지어져야 됐다. 기업과 노동을 대립 개념으로 보는 반기업 친노동 기조는 지금의 거대 민주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017년 대선 때 재벌 해체를 언급했었다. 민주당이 반기업을 외치는 동안 대기업들은 세계 시장에 나가 처절한 생존 전쟁을 벌였다. 박영선이 서울 구로울에서 재선에 성공할 무렵 삼성과 하이닉스는 두 차례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독일과 일본 업체들을 차례로 개멸시키며 메모리 패권을 거머쥐었다. 디스플레이는 2004년, 2차 전지는 2010년 세계 1위에 올랐고 현대차는 글로벌 톱5에 진입했다. 가감한 선제 투자와 초고속 의사결정으로 경쟁사를 압도한 덕이었다. 세계 언론은 한국형 경영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무렵 회자됐던 유행어가 기업은 인류, 정치는 사료라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말이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이건희 삼성 회장께서는 아마 기업은 인류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인류라고 했겠죠. 무엇이 인류와 사료를 갈랐는지 이유는 자명했다. 기업들은 세계를 전 무대로 전 지구적 경쟁을 벌이지만 정치인은 우물한 개구리로 갇혀있기 때문이다. 이념과 정파로 알려 내부 싸움에 날 세우느라 동네 건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지금은 뭐 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본인들은 뭐 그게 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 또 뭐 좋은 정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표현하는 대로 동네 건달 수준인 것 같아요. 2019년 박영선이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부 장관이 기용되면서 그에 입에서는 재벌 계획이란 말이 잦아들었다. 현장을 보자 생각이 달라진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초 미국 유학을 떠난 뒤엔 미래 전도사로 180도 전향했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총리 자리를 노린 우클릭 코스프레라고 폄하하지만 나는 박영선이 진심일 것이라 믿는다. 격변의 글로벌 세상을 조금이라도 경험했다면 생각이 안 바뀔 도리가 없을 것이다. 박영선의 저격 대상은 재벌에서 정치로 바뀌었다. 미국에서 보니 한국 정치는 진짜 가장 낙후된 분야 같다거나 기업 경쟁력 높이기를 고민해야 할 정치권마저 우물한 싸움만 하고 있다고 했다. 20년간 자신도 그 일부였던 우물한 정치를 나라 망치는 주범으로 지목했다. 문제는 정치라는 그의 메시지는 자기 경험에서 우러난 체험적 통찰일 것이다. 천하의 싸움닭 박영선도 밖에 나가 사료를 탈출했는데 한국 정치는 여전히 사료의 감옥에 갇혀있다. 나라 밖에 정답이 널려있는데 밖을 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박정훈 그 논설실장이 굉장히 박영선 씨를 갖다가 애정 어린 시각으로 이제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한 가지 참 궁금했던 게 가서 꼭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가? 즉 말해서 국내에서 박영선 씨가 정치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은 국민의 절반 이상은 알고 있었거든요. 정주영 씨가 가서 조선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뭐 이 반도체 삼성은 어떤 각오로 투자했는가. 그게 예전처럼 뭐 정보가 은폐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바꾸면 알려고만 하면은 얼마든지 미국의 하버드대에 가지 않고 미국서 뭐 생활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이제 이 박영선 씨가 그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 자리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변화가 됐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 영향을 주는 정치인들이나 고위 이제 공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꼭 가서 봐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도 충분하게 우리나라에 지금 뭐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그렇잖아요. 뭐 부처님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꼭 거기에 갔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설명들이 정보가 쌓여 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하고 쌓여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 그 다음에 너무 지금 폐해 있는 골, 이걸 빨리 치유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회가 저렇게 모여가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지금 이제 많은 문제가 지금 노출이 바로 22대 국회가 됐죠. 특히 저 법사위 청문회에서 저 정도입니다. 저 정도예요. 아주 지금 위급한 상황 정도죠. 지금 우리나라가 뭐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로지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고 저렇게 싸워대는 국회의원들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법률이 혹시 이제 급하면은 대통령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고 각 지방 잔치에서 조례로도 만들 수 있고 규칙도 만들 수가 있고 기본 틀은 다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장기표 선생이나 고영주 그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들 특혜를 좀 줄이자고 했잖아요. 특혜를 폐지하자고. 그러면은 저 욕심을 부리고 자기만을 위하는 다는 아니지만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꼭 국회의원 되겠다고 저렇게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치권이 조금 좀 순화되고 좀 씻어지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사람들,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도 국회의원을 하려고 할 텐데 저렇게 많은 특혜를 그대로 놔두니까. 그러니까 난 박정훈 이 논설실장 이런 분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많은 뭐 어떤 학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긴급하고 치밀하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 이걸 갖다 조절을 해야 정상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임된 그 권한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충성을 할 것인가. 너무 오바되게 주니까 그 중요한 토론장에서도 무슨 저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어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기동력인 사단장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밖에 내보내고 그것도 옆에 사람은 그거 갖다 우롱하고 말이지.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그 면책 특권, 예전에 막 시작했을 때 그때 또 군사 뭐 통치권도 있었고 독재도 있었죠. 있었는데 그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주었던 그런 특권을 갖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그 능력 있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좀 댐댐이가 된 사람들, 그 사람의 그 행위라든가 언행이라든가 이걸 갖다 국민들이 보면서 본받고 싶어 할 정도의 어떤 인격 완성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드는 그런 운동을 우리 박정훈 논설실장님 이런 분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얘기해봤자 뭐 효과도 없고 그 다음에 아주 정치하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갖다가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정리가 된 사람들이 꾸준하게 좀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좀 멋있는 우리 정치인들, 멋쟁이 정치인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좀 같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